프로젝트 5 현장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디자인 컨셉 잡는 건 했고요. 견적서 공개하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타임랩스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견적서를 지금 공개를 같이 할게요. 공개를 하면서 얼마에 공사했는지까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위치함이신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큰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역도를 했잖아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역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허리가 조금 안 좋았어요. 허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중반? 1학년 후반? 때 허리가 디스크가 조금 나가가지고 근 1년간 2학년 중반까지 허리 운동만 했어요. 제가 허리 운동만 해가지고 디스크를 잡았죠. 이게 척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척추 옆에 척추 기립근이 있죠. 그 척추 기립근 운동, 뭐 굿모닝 엑서사이즈나 고양이 자세, 기타 등등 그런 운동을 하면서 보강 운동을 해가지고 굿모닝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몸으로도 안 됐던 게 마지막에는 근 100kg를 등에 업고 이게 굿모닝 엑서사이즈까지 하면서 그런 단계까지 오자마자 전국 1등 했거든요. 그만큼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강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길렀었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좀 허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도 갔었죠. 제가 저녁에 한 6시쯤 직원들 퇴근할 때쯤 와서 새벽 한 5시 새벽 4시까지는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일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눈도 시력도 좀 많이 나빠졌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고 올라왔는데 다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지 하기 전에 기지개를 폈단 말이에요. 기지개 펼 때 온몸에 힘을 주잖아요. 이게 막 힘을 주는데 발끝부터 쫙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막 펼치는데, 기지개를 펼치는데 쭉 올라오면서 뚝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지개 펴다가 뚝 했으니까 근육의 문제겠지, 근육에 담이 결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채널이 뭐 오늘 컨셉이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걸로 가네. 이게 통증도 약간 근육 통증처럼 근육이 아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약간 신경이 눌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육 통증에서 바뀌더라고요. 다리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숙이는 게 안 되고 양말 신는 게 안 되고 야, 이 큰일 났다, 병원 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여기 LG 세이커스랑 마산의 씨름 선수단들 주치의이신데 잘한다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아 있으면 예,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아이고 총각 음살 심하네 하면서 이리 만지보더만은 일단 CT 한번 찍고 옵시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일 날라고 하는데 잠시만 앉아봐. 어디 이리 딱 누르더라고. 허리를 딱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펴는데 아프더라고요. 이러니까 일단 디스크는 있습니다 하면서 CT 좀 찍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CT를 찍고 왔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하는 얘기가 척추 분리증이 있대요. 지금 제가 보통 5번 척추, 제일 밑에 있는 척추래. 5번 척추는 척추 분리가 많이 일어난대요. 어느 누구나. 그래도 간혹 4번도 분리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2, 3, 4, 5번이 다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의사가 놀라는 거지. 어떻게 걸어댕겼냐고. 이게 다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디스크가 조금 삐져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늙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대. 나이가 조금 들면 무조건 수술을 안 하면은 거동이 불편할 거래. 그래서 수술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하면 안 된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지금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못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바보처럼 걷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근육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다. 그 근육을 조금 더 키우고 재활 운동을 조금 하자.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이 약을 먹어라 해서 진통제, 엄청 센 진통제를 줄 테니까 너무 힘들 때 그 약 먹고 재활 운동을 조금 해보자. 근육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지금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날 주사 맞고 좀 괜찮은가 했는데 그 약이 엄청 센 거예요. 그 약이 진통제가 엄청 세고 소염제가 엄청 세면 장애에 타격을 준다더라고요. 장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장염이 또 온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또 작년까지 와가지고 그럼 어제는 또 링겔 맞고 이렇게 계속 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조심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거 없으면 요즘 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머리 잘랐거든요. 제가 좀 곱슬이 심해서 펌한다고 앉아있는데 와 죽겠더라고 이게. 그래요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상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이게 했잖아요. 막 고생입니다. 고생이야. 아프지 마십시오. 일단 아프면은 진짜 괴롭습니다. 아프면 안 되고. 자 오늘 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죠. 핫땡땡 과장이라고 있어요. 설계팀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를 제가 꾸릴 때부터 우리 지금 앞에 있는 PD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 멤버예요. 그냥 제 친구가 이제 설계를 이게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한다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못한다는 게 안 맞았어. 왜냐면 저희 친형도 설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이랑 진짜 안 맞거든요. 이게 이과와 문과 차이잖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고 설계 쪽은 이과 출신들이 많아요. 아무튼 설계사랑 저랑 안 맞는 이유는 너무 고정관념이 틀에 박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시도 안 하고 뭘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이건 아니다라고 먼저 판단을 내버리고 접근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친형하고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형님아 집이 왜 전부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노? 난 이게 동그랗게 이리 짓고 싶은데 이게 안 되나? 안 된다. 캐드로 난 그때 당시에 못 했으니까 그림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봐봐. 내가 할게. 그려봐봐. 이건 내가 할게. 안 된다. 그려만 달라고요.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에 발전이 없다 아닙니까? 뭔가 시도하면서 뭔가 발전이 있는데 일단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해. 나가모리 시게메 노무라고 일본 연산일기에 나오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한 50, 그 사람도 한 내보다 50년 위에 선배인데 그 선배께서 이제 안 되는 보고서 쓰는 습관을 버려라. 안 된다고 말을 딱 하는 순간 안 되는 해로가 발전이 돼가지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 이거야. 안 되는 이유, 변명. 나가모리 시게노부 선배한테 배운 그 정신머리 상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내가 해볼게. 됐다 그냥 가라. 하고 다른 설계사를 찾아갔는데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만 손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가장이랑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너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 그냥 해라. 뽀사지면 내가 다시 짓게 해라.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관계인데 불적 시간이 지나면서 저 친구가 나 일 그만두겠다. 왜? 자기는 이제 설계사의 꿈은 없지만 평생 설계사 시험을 집중해서 한 번이라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다. 니 여기 있어라. 대신에 니 빨리 퇴근해라. 니 빨리 퇴근하고 공부하러 가라. 주말에 나오지 말고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해서 합격해라.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그럼 니 용역 뛸까 아이가. 용역 뛰가지고 도면 치주고 그 용돈벌이 할까 아이가.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월급 그냥 줄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다시 2021년 11월 16일 저는 오늘 합격 발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관계무량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잡담이 오늘 많았네요. 첫 번째 허리, 두 번째 아가장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잡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프로젝트 O 현장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얘기를 했냐면 이 땅이 여러 군데 이게 도로에 물려 있고 땅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뭐 허가를 내준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처음 이제 허가 진입 때부터 굉장히 이제 사투가 많았던 현장이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허가가 쉬운 현장이 있고 어려운 현장이 있지만 여기는 허가 때 엄청 시간을 많이 끌었던 현장입니다. 디자인 컨셉 잡는 건 했고요. 타임랩스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계룡 현장도 마찬가지죠. 견적서 공개하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달 31일 중에 28일을 외근했으니까 서울에 있든지 그래서 영상 촬영을 잘 못했어요. 견적서를 지금 공개를 같이 할게요. 공개를 하면서 얼마에 공사했는지까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두 개의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집계표. 집계만 나와 있는 집계표만 드린다. 자, 이렇게 집계표만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일 때 빨리 견적 파악, 금액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계표 하나랑 자, 두 번째 자료는 실행예산 이게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같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가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 첫 번째 감사합니다 아이디, 감사합니다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불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박 대표하고 구태여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없어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오네요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아이디 하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무 말이라도 아무 말 대잔치해도 좋습니다. 일단 적어서 아이디 적어주셔야 이메일 전송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적고 어떻게 하더라도 불로 처리가 되고 있는 아이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일 내에 여기 이메일로 저 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5현장 실행 내역서 주유소 이렇게 메일 보내주세요. 여기 견적가고요. 이게 견적가고 여기가 현장 불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행 금액이에요. 자, 우리 애청자분들 여기 달라진 점 하나 알 수 있겠습니까? 견적 금액이고 현장 불출 금액이고 실행 금액이에요. 이걸 맞췄다면 당신은 애청자입니다. 자, 여기 예상 금액이었죠. 예상 금액. 근데 여기 현장 불출 금액으로 바뀌어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현장에 우리 소장님들한테 던져줄 때 금액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지. 완전 작게 잡아놔야 우리 소장님들이 아껴서 조금만 오버된 금액을 가지고 실행을 완성해낸다라는 건데 이것도 실행 예상 금액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게 집계표예요. 이거는 사실은 오른쪽 클릭하고 H 누르면은 하이드, 숨기기가 나와요. 이 금액만 보면 비교가 바로 되죠. 가설공사는 12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토공사는 1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콘크리트까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고 철골공사까지도 나쁘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조적공사 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 실수입니다. 이게 건축주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막 요청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또 뱉으면 지켜야 되는 성향이죠. 제가 또 안 지키면 안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얘기했으면 제가 아이고 뭐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대표가 대표 입으로 이게 해드리겠다고 한 거니까. 물론 우리 건축주분도 돈 달라 했으면 돈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안 드렸고. 그럼 타일 공사하면서 조금 많이 아꼈어요. 샌딩으로 바뀌면서 여기 타일 공사가 미장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기 돈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목공사 있고요. 차양망을 목공에서 금속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많이 좀 뛰었다라는 거죠. 그 목공으로 해도 이 금액이 어째 이리 나오는 거, 이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째 이렇게 적성을 잡았는지. 방수공사, 금속공사 좀 아끼기도 하지만 손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재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수공사, 오수인입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땅에 딱 들어와 있고 땅에서 이게 한 5m, 이게 3m, 5m 조임만 하면 되는데 도면상에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허가 시점에 허가권자가 이제 조정하면서 갈로를 한 30m 앞으로 당겨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힘을 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했지만 뭐 여기도 근데 땅 대지가 기본적으로 조금 넓고 그 전에 있던 땅을 다 이렇게 단돌이 쳐가지고 담 부수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만큼 들어갔고 자재값 상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건축비가 오버가 된 거지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억지로 뭔가를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여기가 52.2평형이고요 1층은 스튜디오고요
2층은 사무실, 스크린 골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2.2평이면 평수로 따졌을 때 52.2평 실행 평당가가 되고 견적평 우리가 평당가를 이렇게 매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 결론이니까 한번 볼게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 보자면 사실은 공사 자체가 막 그렇게 오버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 금액만 봤을 때는. 본사 내에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자재값 상승, 두 번째 박 대표 실수. 이게 이윤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이윤이 많이 없었던 현장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견적서 공개를 해서 마이너스 보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뭔가를 해주고 또 제 욕심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윤에서 까먹어가면서 조금 해드리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우리 이윤을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 이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서비스도 많이 못 해드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재값이 상승이 됐고 상승된 자재값만큼 건축주께 자재값이 상승되었으니 건축비도 어느 정도 추가 금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아키오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현장들 증액 안 하고 있어요. 의리를 지킨다고, 이게 의리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씀이라도 드릴 수는 있어요. 건축주님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정에 의해서 건축비가 너무 상승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건축주분들은 예 알겠다,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모토가 뭡니까? 증액 없는 공사, 추가금 없는 공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저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어떤 그런 자존심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죠. 드리기도 싫었고 사실 자존심 상했고 내가 던진 말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그 못 지킨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서 저희 그런 얘기 안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현장의 가장 큰 실수는 저의 잘못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건축주, 우리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굉장히 첫 만남이 유쾌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간에 하는 얘기면 조금 서로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끝났으니까. 정말 쿨하신 분이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줄게요 이래 된 거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막 이래가지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80%를 준공 후회받았어요. 미쳤는가 그때. 그 이후로 원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공사비 나중에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사부터 깨드릴게 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조금씩 자금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금액도 사실 이 금액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어떤 퀄리티의 건물을 뽑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사한 거 보면 그진 직영공사를 했어요. 직영공사. 클라이언트께서는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도 안 하셨어. 제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너무 이게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서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제 내면에 있는 원칙들을 조금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 흔들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좌지우지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이 체결됐고 공사가 되었다라는 거 끝까지 마무리를 이쁘게 잘 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건축주에게는 2억 7,300만 원을 받았고요. 이유는 빠졌어요. 이유는 절삭 부분 우리가 공사 금액에서 깎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이게 페인트 칠하다가 다 덮어 씌우고 이제 외장 뿜칠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주 차하고 이렇게 다 싸놓고 했는데 그 뿜이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차에 득 붙은 거예요. 자동차 케어하는 비용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 올려놓고 비가 오니까 그 바닥에 녹이 좀 묻은 거 그것도 이제 샌딩하고 하는 그 값들 조금 빠진.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까드렸습니다. 실제 공사는 2억 8,700만 원이 들었다. 여기도 이윤이 빠져 있고요. 부가세 일부가 좀 빠져 있어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정산하면서 다른 현장이랑 섞여가지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조금 빠져 있다라는 거. 철골 공사도 옛날에 한 직영공사로 할 때입니다. 직영공사로 할 때 350에서 조금 많이 꾸미면 한 40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안에 대리석이 들어가거나 뭐 내용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350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철골값 오르고 판넬값 오르고 레미콘값 오르고 철근값 오르고 막 이렇게 자재들 오르니까 뭐 목자재 내부 목자재들도 상당수 오르고요. 석고보드값 뭐 합판값 다 올랐죠. 각 종목별로 한 5에서 10만 원씩만 올라도 한 200만 원 훌떡 올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철근 콘크리트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옛날에 한 500만 원, 많으면 550만 원 이게 원가 그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6, 700만 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좀 들어가면 이제 평당 1000만 원 건물이 도래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집기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평당 1000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에 자재값이 상승한 것만큼 LTV도 같이 조금 열렸으면 또는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얼마다 이렇게 정해준다고 대충은요. 철골 콘크리트는 500에서 550 다 이렇게 정해준다고. 철골은 350에서 400 이렇게 팍 정해준다고. 은행에서 감정평가하는 그 감정가액만 조금 높여줘도 조금만 올려줘도 대출폭이 늘어날 텐데 정부는 정부대로 짱구고 그러니까 LTV는 낮고 자재값 오르고 이러니까 사실 건물 짓기가 굉장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있는 얘기 갖고 해야지 없는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클라이언트들이나 지금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십니다. 왜냐면 대출이 옛날에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밖에 안 된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내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한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2월 달쯤 되면 LTV가 살짝 이렇게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설계해놓고 2, 3월 달에 공사하면 되니까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공사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허가를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허가 기간 뭐 2, 3개월 흘러가 버리면 지금 스타트해도 내년 1월달, 2월달에 공사를 시작을 첫 삽을 떼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 설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고 건축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젝트 5 현장 원가 공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